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구독자 중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오랜만에 초보용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이하 PB라고 할게요. PB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아주 유용한 툴이에요. 그죠? 자, 요건데 퀀트 기반의 EMP,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산운용사에도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는 미국 ETF들을 이용해 가지고 ETF 기반의 이런 EMP 포트폴리오를 많이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량 투자 기반의 EMP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이 툴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다. 그래서 ETF와 그 뱅가드 그룹의 이 뮤추얼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백테스트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수익의 결과물을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자,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제 초기 화면이고 백테스트 포트폴리오의 백테스트 에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그 뱅가드 뮤추얼 펀드 같은 걸로 이제 1972년부터 현재까지 백테스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ETF나 역시 뱅가드 뮤추얼 펀드로 백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적 자산 배분은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요 두 개 주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요 밑에 보면 있어요. 밑에 보면 요걸 이제 주로 쓴다. 주로 세 가지 이용한다. 역시 무료입니다. 로그인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로그인하면 자료도 다운받고 PDF 문서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유료로 바뀌었대요. 데이터 반영은 1972년부터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이어 투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연초에 한방 거치식으로도 백테스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월 적립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 적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연 적립으로 하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매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캐시플로우를 contribute fixed amount라고 매년 이제 뭐 연초든 연말이든 자기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일단 초보용으로 그냥 한방 거치식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방 거치식입니다. 초기 한방 거치식 백테스팅도 할 수 있고 연적립, 월적립 백테스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전체 시장 대형주는 이제 S&P 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체는 10년물 IE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크로는 요런 거. V로 시작하는 거는 뱅가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고, I로 시작하는 거는 iShares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죠? 블랙락. 그래서 한방 거치식 백테스팅을 하면 이어 투이어로 설정해 주시고, 기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초기 투하 자금은 $10,000, 그리고 이제 한방 거치식이니까 캐시플로우 연적립이나 월적립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월적립식으로 하려면 캐시플로우를 캐시플로우를 fixed amount로 하고, 그리고 contribution frequency라고 보이죠, 그죠? 얼마나 자주 입금을 할 거냐, monthly 혹은 annually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year to year에 annually contribute fixed amount 캐시플로우 이렇게 하시면 연 적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한방 거치니까 그냥 $10,000 초기에 그냥 한방 거치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네임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들게 커스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SPY 혹은 VOO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만 이렇게 미국 전체 시장 S&P 500 그리고 중기체 100 이렇게 해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 백테스팅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이 달리오의 All Seasons, All Weather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렇게 여러 투자의 대가들의 데이비드 스웬슨 포트폴리오도 있네요, 그죠? 예일 대학교 기금 펀드를 운영했던
이런 걸 선택하시면 바로 자산 배분이 이렇게 쫙 자동으로 됩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고. 하지만 미국 전체 시장 S&P 500 중기채로 가지고 이렇게 백테스팅을 하면 자, 한방 그치니 일단 캐시플로우는 없습니다. 자, 결과물이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초기 투하 자금 $10,000. 1972년부터 현재까지니까 약 49년 9개월입니다. 그죠? 9월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10,000가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니까 $160만 됐고, S&P 500에 투자하니까 $150만 됐고, 중기채에 투자하니까 $26만 됐더라. 그리고 CAGR, 연복리 수익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컴파운드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복리 수익입니다. 복리 수익.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라고 했죠. 표준 편차.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해, 나빴던 해, 그리고 Maximum Drawdown.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MDD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MDD. 그리고 Sharp Ratio. 위험 대비 얼마나 초과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소르티노 지수, US 마켓, 상관지수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상관지수가 낮으면 그 자산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0.05네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은 떨어진다. 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우상향하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주식 60, 채권 40,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표, 요런 거,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의미를 살펴봅니다. CAGR,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맥스 드로우다운, MDD, 샤프 지수, 상관관계, 이거는 뭐 위에 설명한 걸로 대체할게요. 이 CAGR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다.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수익률. 자, 컴파운드니까 더하는 겁니다. 그죠? 원금의 이자를 더하고 하는 거예요. 즉, 복리 개념이다. 그래서 CAGR은 연복리 수익률이다. 그럼 이 CAGR하고 Return하고 차이는 뭐냐? Return은 그냥 수익률이죠. 누적 수익률입니다. 누적 수익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최종 자산, 지금 현재 자산입니다. 그리고 내 원금, 최초 자산 빼기 1 하면 이 기간 전체 누적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누적 수익률. 그래서 이 CAGR 결과값이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49년 9개월입니다. 49년 9개월. 자, 요 기간 동안 이 return은 최종 자산 아까 저 $160만 였죠. 그리고 내 원금 $10,000 빼기를 하면 162배가 올랐어요. 자, 49년 동안 미국 전체 시장의 수익률은 162배가 됐습니다. 내 $10,000가 162만 됐어요. 백분율로 변환하면 16,264%입니다. 자, 요 의미를 알겠죠? 그럼 이 누적 수익률에서 이제 CAGR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이 X가 지금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CAGR이에요. CAGR. 연평균 수익률인데,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죠. 1 플러스 X가 49.75년. 그러니까 49년 9개월입니다. 엑스포넨셜, 거듭제곱이에요. 거듭제곱. 지수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연평균 수익률. 1 플러스 162배가 됐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거든요. 자, 양변에 로그 취해볼까요? 머리 안 쓰려고 주식하는데 이런 지수 로그까지 알아야 되냐? 물론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계산 다 해주잖아요. 그죠?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 로그 취하면 요렇게 되고, 자, 이제 1 플러스 X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X는 이제 요렇게 1 나누기 49.75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평균 수익률 X는 요렇게 해가지고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요 1이 우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X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공식만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CAGR은 최종자산 나누기 최초자산, 엑스포넨셜 지수함수 1 나누기 투자년수 빼기 1 하면 돼요. 또는 1 플러스 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 역시 거듭제곱에 1 나누기 투자년수 빼기 1 해주시면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의 여친, 남친 앞에서 썰을 풀면 유식한 척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0.1079가 나오거든요. 자, 10.97% 됐죠? 10.97%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CAGR은 이런 의미다 설명을 했고, 자, 연복리 수익률입니다. 복리 수익.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복리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 매수하고 또 다시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 매수하고 그래야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자, 이 CAGR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든 말든, 그리고 한 번도 안 팔고 그냥 쭉 들고 가든 요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0,000가 4848 열심히 해가지고 160만 달러가 됐든, 그냥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160만 달러가 됐든, 이 CAGR은 변함없어요. 복리 수익은 4848 해야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렇게 반복을 해야 복리 수익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제 영상에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산수 표를 찾아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표준 편차는 뭘 의미하느냐? 자,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 있죠. 높을수록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자, 이 주식 100%로는 이 S&P 500의 라지캡이죠. S&P 500의 이 표준 편차 대개 한 15%, 14에서 15% 정도 나오거든요. 주식 100% 포지션으로는 표준 편차를 요거 이상 낮출 수 없다. 자산 배분을 해야 요거 밑으로 낮출 수가 있다.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하지만 안정적인 대신 CAGR은 낮습니다. 그래서 CAGR도 높고 표준 편차도 낮고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희생을 하셔야 돼요. 자,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로 향후 이 미래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이 고등학교 때 표준 정규 분포표 배웠죠. 그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지구상의 자연계는 대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IQ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인간의 IQ가 평균값이 100이거든요. 100. 그런데 표준 편차 요 한 칸이 10이에요. 10. 그러면 이쪽은 110이 되겠죠. IQ가 110. 표준 편차 우측 한 칸은. 좌측 한 칸은 마이너스 10이니까 IQ가 90이 되겠죠. 90. 그리고 아까 링크한 그 영상, 표준 편차에 관한 자세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표준 편차 이 전부가 이 면적이 1이거든요. 1. 면적이 1입니다. 그럼 이 반은 0.5겠죠. 반은 0.5입니다. 그죠? 요 반도 0.5입니다. 0.5. 자, 그래서 이 면적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해요. 그럼 요 전체 면적은 1이니까 일단 확률은 100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 한 칸의 면적은 0.3414예요. 그 가우스가 만든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역시 링크 시킨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0.3414. 그러면 이 면적이 확률이라 그랬죠. 요 면적이 확률입니다. 그죠? 그럼 인간의 IQ는 요쪽도 0.3414, 요쪽도 왼쪽도 0.3414겠죠? 그럼 대충 그냥 뒤에 자리는 버리고 0.68 정도 됩니다. 그죠? 요 전체 면적이. 그래서 0.68이니까 100분율로 환산하면 68%죠. 68%. 그래서 인간의 IQ는 68%의 확률로 90에서 110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이런 금융시장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그 패테일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극단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죠? 물론 이쪽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요 왼쪽 극단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오른쪽 극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극단에서 일어나면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정규 분포표를 따르지는 않지만 표준 편차를 공부할 때 그냥 주식시장도 이런 정규 분포표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 표준 편차에서 향후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걸 S&P 500 연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10%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15라 그랬죠. 15. 표준 편차 이 한 칸이 15예요. 15.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은 마이너스 15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은 플러스 15니까 플러스 25%가 되겠죠. 10 플러스 15. 그러면 S&P 500의 향후 기대 수익률도 마이너스 5%에서 25% 사이에 위치할 확률이 68%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정규 분포표는 따르지 않는다.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맥시멈 드롭다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 자산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추락을 하느냐. 맥시멈 드롭다운. 그래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주식 100% 포지션은 언제든지 이렇게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토막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못 견디는 사람은 자산 배분을 해야 되겠죠. 채권가 쓸 거면 한 25%로 줄일 수 있거든요. MDD를. 자, 그리고 샤프 지수. 높을수록 이 윌리엄 샤프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든 이 샤프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이 좋다.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샤프 지수는 높을수록 좋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다. 자, 워렌 버핏의 샤프 비율이 0.76이에요. 그런데 S&P 500은 워렌 버핏을 샤프 비율로는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 10년 동안 수익률로는 워렌 버핏을 이기고 있다. 자, 샤프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자산 수익률.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CAG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대개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 Fed 기준금리를 무위험 자산 수익률로 삼습니다. 나누기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도표에서 아까 0.45가 나왔죠. S&P 500이. 그래서 10.79% 빼기 이 3.75는 동기간 이 1972년부터 2021년 9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75는 동기간 페드 기준금리 기하 평균값을 제가 직접 구해봤습니다. FRED라고 센트럴리스 페드 이코노믹 데이터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데이터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3.75 지난 49년 동안 페드 기준금리 기하 평균값을 빼주고 나누기 이 15.58 그 S&P 500의 미국 전체 시장의 표준 편차였죠. 그러면 샤프 지수가 0.45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드로우다운을 살펴야 되겠죠. 자, 충격에 대한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주식 100%로는 언제든지 이렇게 반토막 두드려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반토막 나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은 이미 몇 배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필이면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땡큐죠.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난 은퇴해가지고 더 이상 돈도 없는데 그러면 주식 100%를 하면 안 되죠. 자산 배분을 하시거나 현금을 일정 비율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드로우다운을 맞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 자, 10년 S&P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나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은 적어도 2배 이상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요 블로그 글에서 올웨드하고 인덱스 100% 비교한 걸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의 하락 기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내 자산이 회복되는 기간에 대해서 역시 또 마음가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리커버리 타임은 자, 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다시 본전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 그리고 언더워터 피리어드는 이 수면 아래에 내려가 있는 요 기간. 그래서 요 기간이 얼마나 기는가, 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나는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되는가를 마음의 준비를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왜냐? 연방정부와 페드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왜냐? 미국 근로자들의 6천만 명의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응 신속하게 안 해주면 정권 빼앗긴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벌써 20분이 지나버렸네요. 나머지는 이제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방송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